그 틀니 사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음식물을 양쪽에다 놓고 똑같이 이렇게 씹으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씹을 때 주로 한쪽으로 씹거든요. 그죠? 주로 자기가 씹는 쪽이 또 있어요. 또 잘 맞는 쪽이 있단 말이죠. 근데 틀니는 그렇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틀니가 양쪽에 딱 판이 있어. 근데 여기로 씹었어요. 그러면 털커덕 한쪽이 떨어지죠. 여기로 씹으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덜거덕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토론토에서 BK 덴탈을 운영하고 있는 BK 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틀니가 나에게 맞는지 아니면 임플란트가 나에게 맞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틀니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틀니는 말 그대로 입안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임플란트는 한국말로는 인공치아 식립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꺼 치아는 막 달리는 거예요. 임플란트는 걷는 거예요. 틀니는 지팡이 짚고 걷는 거예요. 이게 느낌 오시죠? 임플란트는 내꺼 자연 치아같이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자연 치아만은 못해요. 하지만 틀니보단 훨씬 낫죠. 틀니부터 설명을 드리면, 틀니는 뭐냐면 입안에 본을 떠서, 이가 없을 때 본을 떠서 이 잇몸뼈에 맞춰서 틀을 만들고 그 틀 위에다가 이를 씹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아무리 밀착해서 잘 만들어도 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게 잘 만들면 탁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씩 유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씹다 보면 이게 덜거덕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틀니 사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음식물을 양쪽에다 놓고 똑같이 이렇게 씹으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씹을 때 주로 한쪽으로 씹거든요. 그죠? 주로 자기가 씹는 쪽이 또 있어요. 또 잘 맞는 쪽이 있단 말이죠. 근데 틀니는 그렇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틀니가 양쪽에 딱 판이 있어. 근데 여기로 씹었어요. 그러면 털거덕 한쪽이 떨어지죠. 여기로 씹으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덜거덕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잇몸뼈는 이를 붙잡기 위해서 잇몸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녹아서 없어져요. 아주 예민해요. 여자친구 있으시나요? 여자친구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이해 오지. 그러면 틀니를 딱 만들어서 끼웠단 말이에요. 그럼 쓰다 보면 틀니는 그대로 있죠. 변하지 않죠. 근데 밑에 잇몸뼈가 변하죠. 그럼 처음엔 잘 맞았어. 근데 한 몇 년 쓰다 보니까 또 덜거덕 거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리베이싱 또는 리라이닝이라고 해서 이 안쪽 면을 조금 더 채워서 딱 맞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기엔 잇몸뼈가 또 너무 빨리 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쓰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잇몸뼈는 계속 녹는다.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입천장이나 이런 데를 다 덮잖아요. 그러면 맛을 느끼기가 좀 떨어져요. 그렇게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임플란트를 치과 기술의 꽃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바이올로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아 형태학에서 이제 오클루전 교학, 그리고 기계공학, 그리고 재료공학, 이게 다 들어가요. 그냥 나사 심듯이 심고 이 하나 만들고 이게 아니고, 이거를 심을 때 어느 위치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깊이, 그리고 이 나사의 모양,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심어야 되고, 심은 다음에 이 모양을 만들 때도 이게 어떻게 하면 자연 내꺼 치아하고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야 되나. 근데 그러면서 얘가 또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힘을 받을 때 어디가 힘을 제일 많이 받고 어디가 힘을 받으면 안 되나, 그리고 다른 옆에 있는 치아들하고 어떻게 또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치료법이 상용화되기 전과 상용화된 후에 그 치료 계획을 세우는 컨셉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임플란트를 못하는 케이스가 없지는 않아요. 잇몸뼈가 아예 너무 많이 녹아있다거나. 근데 이제 그것도 요즘에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된 게,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고요. 사람뼈, 그때 말씀드린 사람뼈,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이게 너무 깊이가 안 나와도 짧은 거도 이제 개발이 됐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역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피스도 서피스지만 이게 힘을 받을 때 이 기초가 되는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뼈는 만들면 돼요. 정말 만들 수 없을 만큼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당연히 100%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뼈를 만드는 작업부터 하면,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골다공증 약이 참 좋은 약이긴 한데 뼈에 상처가 났을 때 이게 잘 아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뼈에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뼈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심든지. 그럼 이게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몇 달 정도 약을 좀 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고, 자전거 타고, 자전거. 주말 같은 때 보면 막 떼지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 쫙 있거든요. 그분들 보호장구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딸랑 헬멧인데 그것도 이 풀페이스가 아니고 여기만 써. 그죠? 그리고 옷도 반바지에 반팔이야. 넘어져 봐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충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잇몸뼈는 괜찮겠죠. 젊으니까. 충치가 굉장히 심하다거나 또는 영구치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치만 있고. 그러니까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영구치가 없어서 유치만 있다가 유치를 잘 쓰다가 이제 유치가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이제 나이가 되면 이제 뿌리가 녹아서 없어져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 그거 빼고 임플란트 심는다. 이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외상 또는 충치 또는 아예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너무 어린 나이에는 또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내꺼 치아는 뼈가 성장함에 아래턱 위턱이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위치도 움직이고 하는데 임플란트는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이 마무리된 다음 완료된 이후에는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아무리 못해도 20대 초중반 이상부터는 할 수 있어요. 틀니 또는 임플란트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되시고 결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BK 덴탈로 오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잘 진단하고 그리고 검사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시는지 아니면 지금 쓰시고 계시는 틀니로도 충분하신지 또는 또 다른 어떤 치료가 필요하신지 저희들이 잘 검진하고 진단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치료 계획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결과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